안녕하세요. 앞으로 고졸 검정고시 미술 과목을 함께 수업할 백서율입니다. 미술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미지와 함께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과목이라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은 각 단원별로 차례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를 봐주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핵심 정리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업 후에 교재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원 미술과 생활이라는 단원인데 여기서는 미술의 개념, 미술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분류가 되고 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미술이 우리 실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과 생활에서 자연미와 조형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술의 개념과 분류되어 있는데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은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형 요소로 표현하고 이것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입니다. 이 조형 요소에는 뭐 또 이따 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뭐 그 작가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서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감상하는 것까지 다 미술이에요. 감상하면서 아름다움을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예술이고요. 그래서 미술의 분류에는 순수미술, 이 순수미술 같은 경우는 실용성보다는 순수한 미적 요소를 추구하는 그런 미술이고요. 또 응용미술, 응용미술은 실용미술이에요. 그래서 실용성과 미적인 요소를 겸비한 미술, 건축, 공예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조형 미술 같은 경우는 또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회화나 조각, 공예 같은 게 있겠고요. 공공미술은 공공의 공간에 놓인 작품 혹은 공익적인 목적을 지닌 미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원에 놓인 조각품이나 뭐 벽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지미술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의 미술이에요. 자연에 놓여 있는 그대로의 뭐 바위나 토양, 뭐 눈 이런 걸 소재로 하는 눈으로 만드는 일본 삿포로 축제 같은 데 보면은 눈 조각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대지 미술이에요.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또 녹고 뭐 없어지고 자연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의 사진이나 다큐멘터리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행위 미술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을 이용해서 그 작가의 조형적인 생각을 몸을 이용한 동작으로 표현을 하는 약간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그런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미와 조형미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자연미와 조형미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거의 꼭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1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연미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은 천연미라고도 해요. 천연미. 그래서 뭐 인공미가 전혀 없는 순수한 형태의 자연물, 그냥 그 순수하게 산, 뭐 구름, 달, 바위 이런 거를 보고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자연미라고 하고요. 조형미는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에서 느끼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말로 인공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형미도 역시나 자연미를 토대로 해서 창조가 되지만 거기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만든 그런 조형물이라는 거, 그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형미의 영역에는 회화와 조소, 디자인, 건축, 공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단원을 거치면서 배우겠죠. 그래서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긴밀한 연관성에 의해서 둘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도 굉장히 풍요롭게 되고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형미에 또 우리나라의 조형미와 서양의 조형미가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의 조형미는 자연과의 조화를 더 중시를 했고요. 그리고 곡선, 그리고 온화함 같은 특징이 있다면, 서양의 조형미에는 좀 웅장하고요, 크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약간 인간 중심적, 자연 중심적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이고 직선이 많고요. 우리나라의 조형미보다는 기능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만 잘 알아두고 다른 거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생활과 미술, 미술과 생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술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창조되고 활용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역사로 보면은 원시시대 벽화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토기무늬 같은 거에서 현대에도 끊임없이 미술이 생활 속에서 창조가 되고 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또 감상을 하죠, 미술을. 이 감상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디자인 같은 경우, 디자인이나 건축물로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뭐 그림을 그리면서 또 표현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이해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미술과 문화도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미술가는 역사적으로 모든 미술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을 표현을 했고요. 또 그거와 또 파생되는 종교도 미술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불교 미술의 특징, 뭐 기독교 미술의 특징 다 다르듯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과학과 미술도 관련이 있는데요. 과학이 미술에 기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종이의 발명으로 미술 작품 제작이 많이 대중화가 됐고요. 또 뭐 시멘트,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조각이나 건축에 많이 영향을 줬고요. 또 물감의 발명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진기의 발명으로 사실적인 회화가 줄어들고 조금 더 추상적이고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 좀 인기가 높아졌고요. 또 현미경의 발명이 추상회화를 자극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과학이 미술의 대중화도 일으켰죠. 대표적으로 인쇄 기술로 여러 장을 우리가 한꺼번에 막 찍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카피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통신이 발달하면서 미술 문화 소식 그런 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특별하게 외우실 건 없고요. 요렇구나 하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1번이었어요. 다음 중 자연미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미소가 신비로운 모나리자, 노랗게 물든 가을 은행나무, 버선코를 닮은 한옥의 추녀, 우리 마을에 그려진 거리 벽화. 사람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 그냥 자연 그대로. 2번이죠. 노랗게 물든 가을 은행나무.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첫 번째 단원을 한번 끝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이 단원 표현의 세계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공부할 것도 많고 이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많은 그림, 이미지를 저와 함께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표현의 세계에서 첫 번째 회화 많이 궁금하시죠? 회화가 도대체 뭔가. 많은 대학에 또 회화과가 있고 회화적이야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 회화의 뜻은 평면 미술이에요. 일단 얘는 평면 미술이고, 이 평면 위에 전, 선, 면, 형, 질감, 색채 등의 이런 조형적 요소로 표현된 순수 미술입니다. 순수 미술, 디자인 아니고요. 순수 미술, 그러니까 평면 순수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화의 기본 요소에는 선, 형, 색 이렇게 있는데요.
선은 뭐 조형미술의 가장 기본이고 또 면을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형은 형태를 말해요. 형태. 형은 형태를 말하고 색은 색의 나중에 색 따로 색에 대해서는 단어는 따로 배우겠지만 고유의 색, 물체가 가진 고유의 색이 있고 또 인상의 색. 이 인상의 색이라는 것은 빛의 색을 말해요. 초록색 나뭇잎을 햇볕이 쨍하고 비칠 땐 초록색이지만 어두컴컴해질 무렵이나 혹은 해가 지고 나서는 초록색이 아니죠. 그렇게 빛에 의해서 다르게 보여지는 색을 인상의 색이라고 하고 또 창조의 색, 이거는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자유롭게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화의 기본 요소에는 선형,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요소가 있는데 기본 요소가 선형색이라면 이번엔 표현 요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해하심과 동시에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표현 요소에는 선, 형, 질감, 양감, 명암과 음영, 색, 농담, 공간감, 다른 말로도 여백이라고도 하고요. 동세, 톤 이렇게 있어요. 선 같은 경우는 직선과 곡선 있죠. 그리고 또 직선에는 또 수직선, 수평선, 사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형태에는 선과 면이 합쳐져서 입체로 파악된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질감은 어떤 재료에 의한 재질감이에요. 이게 까슬까슬한가, 옷이 모직이면 모직에 또 재질감이 있고 울이면 부들부들한 울의 재질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재료 혹은 기법에 의한 그 재질감을 질감이라고 얘기하고, 양감은 쉬운 말로 덩어리감이에요. 부피나 어떤 무게, 뭔가 돌을 표현할 수, 돌이 저렇게 무겁게 있구나 하는 그런 부피나 무게의 표현이고요. 이 양감은 서양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명암과 음영이 있어요. 명암은 밝고 어둠이고요. 음영은 그늘, 그림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색은 또 우리가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색, 인상의 색, 추상의 색 이런 걸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농담은 이건 동양어에서 중요한 건데 직구 여틈이에요. 진앙과 여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공간감, 다른 말로 여백은 어떤 빈 공간이 주는 그 조형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 요거는 약간 거리를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화면상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동세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느낌, 다른 말로 운동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톤은 명암이나 농담의 변화예요. 톤 같은 경우는 단색의 명암, 이렇게 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단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일 진한 게 5고 조금 흐리고 더 흐리고 더 흐리고 아주 흐리고 해서 쪼라락 1, 2, 3, 4, 5 이렇게 단계 나오는 이런 변화를 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해하시면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의 양식과 조형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현의 양식에는 관찰 표현, 느낌 표현, 상상 표현, 추상 표현 이렇게 있는데요. 관찰 표현은 말 그대로 관찰해서 표현하는 재현적인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 대상을 관찰해서 좀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느낌 표현 같은 경우는 작가의 주관을 중시해서 좀 형태를 과장하기도 하고 변형도 시키고 하는 그렇게 약간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상 표현은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을 한 것이고, 추상 표현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이 순수한 조형 원리, 점선명 같은 순수한 조형의 원리로만 표현을 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느낌 표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명작과 연결을 시킬 때 야수파
그림을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상상 표현 같은 경우는 초현실주의. 그리고 추상 표현은 추상화.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야스파와 표현주의까지 함께 그림을 찾아보시면 관찰 표현, 느낌 표현, 상상 표현, 추상 표현이 어떤 거구나 하고 이미지를 한 번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형의 원리로 넘어갈 건데 이 조형의 원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2개짜리고요. 통일, 변화, 균형, 비례, 율동, 점증, 대칭, 강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일 같은 경우는 조화를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교재 이미지를 이렇게 땄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로 같이 보시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주세요. 통일 같은 경우는 조화로움을 얘기를 하고요. 변화는 단조롭지 않은 것,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다양함을 얘기를 하고요. 균형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리고 비례는 부분과 부분 혹은 뭐 전체의 어떤 크기에 이것 역시도 안정감에 속하는 건데 그거의 상호 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례에 있고 율동 같은 경우는 운동감과 리듬감 너무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운동감과 리듬감을 나타내는 조형의 원리이고 점증은 뭐냐 하면요. 점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 크기가 뭐 이렇게 조그맸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거나 혹은 뭐 꼭 크기 아니라도 길이가 점점 길어지거나 명암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색채가 점점 진해지거나 혹은 옅어지거나 하는 이런 원리가 이제 점증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 뭐 형태나 색 이런 게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강조는 어떤 하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이렇게 조형의 원리를 한번 이해하신과 동시에 이것도 살짝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점선면의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단원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구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섹션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도 넘어가기 전에 요거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관찰 표현, 느낌 표현, 상상 표현, 추상 표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관찰 표현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이종우의 할머니라는 그림이고요. 요것이 바로 느낌 표현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뭉크의 절규, 많이들 아시죠? 뭉크의 절규 작품이고 요것이 바로 상상 표현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샤갈. 굉장히 초현실적이죠. 저기 샤갈의 에펠탑의 부부라는 작품이고 요거는 요 교재에 있는 들로레이 리듬의 이미지를 제가 못 찾아서 대신 칸딘스키의 추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칸딘스키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추상화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하기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구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라는 것은 내가 하얀색 도화지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도화지에 뭐 지금 꽃병과 사과 3개가 있는데 이 꽃병과 사과 3개를 내가 어떻게 그리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과를 3개를 여기에 이렇게 둘까? 아니면 뭐 여기에 둘까?
그것도 아니면 뭐 뒤에 여기에 둘까, 뭐 아예 앞에 둘까, 잘릴까,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짜는 거를 구도를 잡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도의 정의는 화면, 즉 도화지 안의 화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구도의 원리는 일정한, 이거 뭐 대충 잡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구도의 3요소에는 변화, 균형, 통일 이렇게 있고요. 이 변화, 균형, 통일에는 뭐 너무 단조롭지 않게, 그리고 균형은 또 어느 정도의 안정감 있게, 그리고 통일은 산만하지 않게,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도, 대표적인 구도가 이제 삼각형 구도, 원형 구도, 마른 목골 구도, 수직 수평 구도 이렇게 있고요. 이 삼각형 구도는 뭐 정물화에서 많이 쓰이는 구도이고요. 마른 목골 구도 역시도 정물화에서 많이 쓰여지는 구도입니다. 원형 구도 같은 경우는 뭐 풍경화에서 또 인물화, 간혹 풍경화, 뭐 인물화에서 많이 쓰여지고, 수직 수평 구도는 뭐 풍경화에서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도, 이 삼각형 구도, 원형 구도, 마른 목골 구도, 수직 수평 구도가 뭔지 조금 더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에도 그대로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삼각형 구도, 말 그대로 이 삼각형 모양의 구도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이렇게 제가 꽃병 하나와 사과 3개를 어떻게 잡을까 했을 때 삼각형 구도로 잡는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그림하니, 이게 삼각형 구도이고요. 이 삼각형 구도는 안정감을 주고 또 통일감을 줘요. 그래서 정물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뭐 사선 구도 같은 경우는 움직임, 속도감을 보여주는 데 좋고, 그렇기 때문에 풍경화에서 많이 쓰고, 대각선 구도는 집중, 또 원금, 가깝고 먼 그 감, 그래서 원근감, 집중감에 좋고요. 역삼각형 구도는 상승감이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좀 구도예요. 불안감이 보이는 구도이고, 마른 목골 구도 역시도 균형미가 있고 안정감을 보이고요. 또 수직 수평 구도, 요거는 풍경화에서 많이 쓰이는데 안정적이고 건설의 그런 어떤 빌딩의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기에 좀 좋은 그런 구도이고요. 또 타원 구도, 이거는 약간 장식적인 구도이고, 수직 구도는 상승감이 있고 또 반대로 하강감도 있고 약간 장엄한 그런 구도가 되겠고요. 호선 구도, 이 호선 구도 같은 경우도 풍경화에서 많이 보여요. 뭐 호선 구도 이렇게 길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 물, 나무 이런 식의 구도, 호선 구도, 이것도 운동감이 있고요. 또 원근감 표현하기 좋고 방향감 또한 있고요. 그리고 뭐 정광형 구도, S형 구도, S자형 구도, 이거는 운동감 보이게 좋아요. 이것도 풍경화에서 많이 쓰이는 구도이고, 수평선 구도, 이거는 굉장히 광활한 구도예요. 넓이감이 있고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정적인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의 기본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사선구도예요. 사선구도. 이렇게 사선구도고, 이것은 대각선구도예요. 지금 대각선구도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호선구도죠. 호선구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도는 이제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에서 실제로 많이 쓰여지는데, 정물화는 배치의 형태를 생각을 하면서 구도를 잡아야 되고, 또 풍경화는 그릴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풍경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릴 범위를 정하고 자신이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인물화 같은 경우는
흉상을 할 것인지, 흉상 같은 경우는 가슴 위에요. 흉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신상, 전신을 그릴 것인지, 좌상, 앉아 있는 걸 그릴 것인지, 입상, 서 있는 걸 그릴 것인지,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이 정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물화에서도 움직임이 없는 뭐 흉상이나 반신상 그림에는 삼각형 구도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수업에서 이 회화에 남은 6번 뭐 형체 변화, 뭐 그다음에 뭐 회화의 분류, 뭐 표현 재료,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소묘,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투시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